저의 친형 같은 저의 정치적인 선배이자 동지이자 멘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신사 정세균 전 총리,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민석 그 청년시대, 특히 그 학창시절에 대한민국 학생운동의 전설이었죠. 정말 서울대 종합생회장 멋지게 잘 했습니다. 저하고는 띠동갑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 친구예요. 금년이 아마 우리가 함께 하기 시작한 지 30년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15대 국회 이전에 만나서 김대중 대통령 함께 만들고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자고 뜻을 모았던 그런 저의 오랜 30년 지기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계시는 김민석 후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예, 저는 김민석 후보를 정말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가장 능력이 좋으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서슴지 않고 김민석 그 이름을 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김민석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네, 이 일을 함께 해보면 일꾼의 솜씨를 알잖아요. 저는 김민석 후보와 국회에서, 당에서, 그리고 사적으로도 정말 가깝게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능력이 출중할까, 그렇게 항상 놀래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김민석 후보가 한때는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와 저는 어려울 때는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좋을 때는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런 좋은 사이인데 이번에 쉽지 않다. 처음에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이 좀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추격을 넘어서 지금은 상당한 정도 앞서가고 있죠? 그게 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나서주시니까 김민석 후보가 한참 앞서가기 시작하고 제가 보기에는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렇게 최고의 일꾼 김민석을 영등포에서 다시 선출하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등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는데 김민석 그 당시에 총재 비서실장을 했어요. 30대 나이에. 그 김민석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민주당이 잘 못해가지고 정권이 이상한 데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 국정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도 지금이 더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있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지난번에 이 탄핵
이후에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준 정권을 그걸 두 번도 하지 못하고 한 번만에 탄핵 세력에게 넘겨준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다시 이거 찾아와야 되는데, 그 정권을 찾아오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1번이 김민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쪽에 있던 정권을 김대중 총재께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셨는데,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김민석, 아직도 그 역량과 실력과 열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일꾼, 또 국정 운영에 필요한 좋은 국회의원 뛰어넘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김민석 국회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꼭 선택해 주십시오. 꼭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막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큰 나라들, 그 나라들보다도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뒤졌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2.1%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외교, 안보, 국방 잘못하는 거 말할 수 없죠. 특히 인사가 형편없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민생,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에 확실하게 경종을 울리고 심판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일방 통행, 매번 검사들을 중용해서 인사도 그렇고 총리실도 그렇고 금융감독원장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고 웬 검사들을 그렇게 중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사는 잘하지만 경제를 합니까? 외교를 합니까? 안보를 합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번 총선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할 거예요.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한번 만나서 민생 논의합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만나줘요. 그 이전에 19분 대통령들은 모두 영수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선수입니다. 거부권 선수. 여러분들 거부권이 뭔지 아시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정부에 보냈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걸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19분의 전직 대통령보다도 지난 2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거부권 선수다 이렇게 지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법부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는 그런 정치로 어떻게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서 심판하자는 거 아닙니다. 국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된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5년 동안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시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자 김대중은 국회를 존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탕평 인사를 하고 야당의 협조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협조도 받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만들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죠.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거에 확실하게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지요.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도 협력하고 입법부도 존중하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민생이 살아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총선거에서 민주당의 기호 1번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최고의 능력자, 전략가, 지금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선대위 상황실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많은 역할을 했죠. 뭐 위원장도 하고 연구원장도 하고 많은 역할을 했고 국회의원, 우리 국회 모든 사람들이 김빈석 하면 유능하다, 아주 호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해온 30년 지기로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언하면서 꼭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